기록으로는 3427쪽, 3428쪽입니다. 당시 검사가 물음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중 한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었냐 했을 때 본인의 답변입니다. 증인. 그때 김용현 장관도 나눠준 것이 있고 나도 나눠준 것이 있는데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관들이 다들 이걸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나눠준 것은 맞거든요. 장관들이 내랑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대접견실 CCTV 21시 20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요. 지금 확인하시는 장면은 조태열 장관이 옆자리에 놓여있는 총리 피고인이 수령한 문건을 가지고 와서 본인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읽는 모습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 최소 2종류임을 알 수 있고 그중 하나는 5페이지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라항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수령하였다고도 진술하는데 포고령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이것도 뭐 하여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포고령은 주말에 김용현 장관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공주 민생토론 월요일하고 화요일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걸 보다가 관저에서 좀 본 것 같고 별도 대통령실에서 읽었는지는 하여튼 전 조서 내용은 뭐 그때 워낙 장시간 조사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정확치가 않아서 어차피 내용을 부인할 생각입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망입니다. 저 문건 이외에도 지금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이 최소 2종류 이상이기 때문에 증인은 외교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처럼 별도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또 피고인에게도 준 사실 있죠? 그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대적견실 CCTV 22시 43분 55초 제시하겠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요. 피고인 총리는 22시 44분경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어본 후에 다시 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증인 여자분은 누굽니까? 우영주 장관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이제 성원이 아니 근데 제가 저 시간이 잘못된 거 같아요. 22시 44분이면은 아까도 안가 저게요. 제 기억에는 출발을 7시쯤에 해서 안가에서는 한 15분쯤 만나고 돌아온 시간이 7시 한 40 몇 분 된 것 같은데 18시대로 나왔고 지금 저 자리에는 증인은 없는 아니 상황입니다. 저 자리가 어쨌든 계엄 선포 후라는 얘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엄이 23분인가 뭐 몇 예, 분에 선포됐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저기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네. 지금 피고인이 안주머니에서 그 문건을 꺼내 읽은 후 다시 집어넣는 걸로 봤을 때 이 네. 문건을 증인이 건네줬던 별도의 특별 지시 문건으로 보이는데 그 문건을 준 사실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런 추정으로 물어보시는 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사항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증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지시사항 문건을 주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 아닙니까? 뭐 그것도 제가 뭐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답변하지 네,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사항입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에는 앞서 봤지만 8이라는 페이지 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증인을 보좌하는 당시의 직책으로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는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부 알려주거나 관련 문건을 모두 준 것이 아닙니까?
하고도 좀 추정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대접견실 CCTV 21시 48분 13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오른쪽에 지금 표시된 부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도 대접견실 퇴실 시에는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 않았으나 21시 48분 13분경부터 50분 55초경까지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집무실에서 증인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게 그 계엄 선포문 그 국무위원들 오면은 쭉 나눠준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상황입니다. 이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문건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항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국회 봉쇄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거나 지시사항 문건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검사님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무위원과 또 3실장을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다 이제 다 보내고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저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낼라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때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그리고 뭐 어디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 계엄을 해서 선관위 같으면은 저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그 계엄 당국이 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관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저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네. 뭐 언론사, 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군인들이 이제 출발했다가 다시 이제 그만둔 거는 네. 이상민 장관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 국방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당시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올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런데 출동한 사람들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그건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증인은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그 저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재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16페이지 자항은 재판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14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적견실 CCTV 21시 13분 55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옆에 화면 좀 봐주십시오. 21시 13분경 지금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순간에 손가락 4개를 표시하면서 그 끝에 앉아있는 피고인과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바로 직전에 제일 오른쪽 제일 끝에가 접니까?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요?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증인과 함께 있다가 함께 있다가 나오면서 손가락 4개를 피고인에게 네. 피면서 뭔가 논의하는 모습인데 당시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또 제가 관저에서 김용현 장관한테도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무회의에 지금 저희 몇 명이 와 계시는 겁니까? 하나, 둘, 셋, 6명, 자기 7, 그 다음에 저까지 하면 8. 어떻게 되나? 저기 지금 7명 앉아있나요? 6명 앉아있나요? 6명이 앉아있나요? 저 6명 앉아 계신 거죠? 예. 장관 빼고. 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하고 저까지 하면 8이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거기 빼고 7명인 거죠. 7명. 그럼 저기 7인가요? 7명에서 그러니까 4명이 11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 모양이네요. 네. 그게 맞습니까? 의사종족세 4명이 필요하다. 근데 저 말의 취지가 뭔지는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고 네, 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럼 가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결국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충족하도록 논의하는 상황 아니었나요, 저게?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신 아니 거죠? 제가 알고도 있는데다가 네. 제가 이 계엄은 딱 장관하고 둘이서만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저 특검이고 군검찰이고 검찰에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알았다면 저 양반들이 당연히 기소가 됐을 겁니다. 장관하고 둘이만 논의하고 장관한테도 보고 받았고 그리고 저 계엄에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그럼 계엄 선포는 또 못 알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 증인도 그렇게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불렀죠.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 안 할 거면 간담회 하러 처음에는 간담회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간담회 의사정족수가 어디 있으며 아니 안 부르면 안 불렀지 못 알아 간담회 하러 저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그 피고인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이게 그 국무회의 정족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의원들을 좀 국무위원들 좀 불러서 의견을 좀 들어보라 이렇게 건의한 건 아닙니까? 글쎄 그 상황은 이제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니까 그 디테일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네. 네. 다음 하여튼 질문. 총리는 자꾸 저한테 반대 취지로 재고를 좀 원하고 또 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또 따로 말씀도 하시고 이랬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당랑은 합해서 하나로 묻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아까 저 증인께서 김용현 장관이 그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증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계엄 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럼 두 분이서 결정하면 될 일을 굳이 김용현 장관이 증인과 함께 그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로 나오면서 손가락 4개를 피고인 측에 피면서 피고인과 저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집무실에서 증인한테 국무회의 의사종소서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추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대접견실 CCTV 21시 15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대접견실로 들어갔던 김용현 장관은 다시 또 대접견실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오른쪽에. 당시 피고인과 김용현이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챙겨보고 이를 수시로 증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것도 뭐 명확한 증거 없이 자꾸 추정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대접견실 CCTV 21시 25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집무실에서 나오는 게 증인입니다. 자켓 없이 셔츠만 입고 나오는 장면이요. 보이십니까? 네. 증인 21시 25분 49초경 자켓을 입지 않은 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다음에 약 2분가량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당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강항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방금 전 화면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 일어나 있고. 네. 예. 당시 증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특별히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정인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당시 상황에 저게-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던가 저 다 지금 다들 듣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왜 다음 이상민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나항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네.